항쟁위기 관차 9월호 딜레마 중 정책. 관세전쟁,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세계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그의 관세 정책을 주시했다. 이미 2024년 11월 관세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자는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미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용됐고 이미 1기에서 중국과 관세전쟁을 치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열흘 뒤인 2월 1일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4월 2일에는 미국과 무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10% 기본 관세를 비롯 57개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일정이 유예되거나 조정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매체들은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는 상대국에게 시장 개방과 투자금을 압박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는 19에서 20%의 관세 부과,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요구했다. 그리고 보잉 비행기 구매 등을 강압했다. 이후 일본, 한국의 경우 시장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후 유럽연합 6천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15% 관세를 받는다. 미국은 한국제 1,5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등 극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관세 협상을 통해 트럼프는 일부 재정 수입을 얻고 무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얻어 미국이 상품을 생산해 팔고 싶다는 것이다. 1920년대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며 관세를 인상하는 시기였다. 1922년 포드-니메컴 관세법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을 크게 인상시켰다. 그러나 바로 보복관세 조치가 취해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미 의회는 1920년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맥나리 호건법을 통과시켰는데 쿨리지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막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농업은 과잉 생산 상태가 되면서 곡물 가격이 폭락하며 불황에 처했다. 당시 미국에서 농업은 총고용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쿨리지 이후 후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대공황식이 1930년 6월 17일 농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다. 관세 인상은 대공황과 맞물려 경기와 무역을 더욱 위축시켰고 대공황의 후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2차 세계대전이 임박해서야 세계는 대공황의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마련했다. GATT 체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무역 자유화를 촉진했다. 자유무역 비차별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상호주의 투명성 등을 원칙으로 한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했다. 세계 경제와 각국 경제가 발전해가면서 한계를 느낀 제국주의 세력은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더 폭넓은 분야의 무역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무역 질서를 요구하면서 1995년 1월 WTO 체제를 수립했다. 각국은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 또는 지역별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전쟁에 따라 연관세 세입이 6천억 달러, 10년간 관세로 약 7조 2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고관세 전략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세계 무역 위축,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체계,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